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어르신들의 금융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에서는 잘 안 날려주는 그런 숨겨진 혜택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꽤 있죠. 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이런 방법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신문 기사나 정부 자료, 또 실제 경험담까지. 좋은 자료들이네요. 네, 좀 복잡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오늘은 좀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금융 환경 변화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보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놓치는 게 많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이런 금융 상품이나 제도를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또 잘 활용하셔서 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좀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르신들 금융 안전망 점검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중요하죠. 둘째, 만약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잠자고 있는 자산은 없는지, 그걸 깨워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요. 아주 체계적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놓치기 쉬운 금융 혜택부터 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과세 종합저축이요. 아, 네. 비과세 저축. 정말 중요하죠. 이게 만 65세 이장이시거나 또 등록장애인이시면 가입할 수 있는데 1인당 5천만 원까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5천만 원 한도. 그 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과세가 15.4%니까? 와, 크네요. 네, 상당한 절세 효과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연 5% 배당 주는 주식에 5천만 원을 넣어뒀다. 네. 그럼 원래 세금으로 한 38만 5천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그냥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와, 매달 3만 원이 넘는 돈이네요. 근데 이걸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아, 기한이 있군요. 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혜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 저축도 그렇고 또 은행마다 만 65세 이상 고객한테 주는 우대 혜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ATM 수수료 면제라든지 다른 은행으로 돈 보낼 때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아, 그런 거요? 네, 환전 수수료 우대도 있고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조금 더 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잘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직접 창고에 가셔서 저 65세 넘었는데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해요. 아,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겠네요. 네, 어떤 분은 뭐 30년 동안 수수료 꼬박꼬박 내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아이고,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네요. 네, 꽤 쏠쏠합니다. 그렇죠.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일의 상황 대비인데요. 이게 참 생각하기 싫지만 중요한 문제죠. 맞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져서 의사 표현이 좀 힘들어지면요. 내 통장에 내 돈이 있는데도 가족들이 그걸 뺏어 쓰기가 어렵대요. 병원비나 생활비로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박명수 할아버지 사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당장 병원비를 인출하기가 어려워서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하잖아요. 아휴,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금융보호인 지정제도입니다. 금융보호인 지정제도요? 네, 건강하실 때 미리 좀 믿을 만한 가족 한 분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혹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지정된 가족이 잔액조회라든지 아니면 병원비 인출 같은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절차는 복잡한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은행 방문하셔서 서류 한 장 정도 작성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이건 정말 미리 해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정말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이런 금융보호인 지정이 좀 즉각적인 도움이라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탁인데요. 신탁이요? 아, 그거 좀 어렵고 좀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소액으로도 한 300만 원 정도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꽤 나왔거든요. 아, 정말요? 300만 원부터요? 네, 신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돈 사용 설명서를 미리 만들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 돈 사용 설명서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정희 할머니 사례처럼요. 혹시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이 돈은 꼭 요양원 비용으로만 써달라. 이렇게 정해둘 수 있고요.
또는 매달 생활비로 딱 50만 원씩만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돈의 사용처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군요. 네. 특히 요즘 금융위에서도 치매 신탁이나 후견 지원 신탁, 이걸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치매 발병 시에 병원비나 간병비 관리에 좀 더 특화된 상품이에요. 아,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그 강병철 할아버지 사례처럼 나중에 상속 문제로 가족들끼리 혹시 다툼이 생길까 봐 걱정되시면 이 신탁을 통해서 재산 분배 방식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와, 신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제도였네요. 맞습니다.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죠. 내 돈 사용 설명서라는 말 정말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혹시 내가 잊고 있던 잠자는 돈은 없는지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만들어만 놓고 안 쓰는 통장 한두 개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을걸요, 아마? 저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숙 할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에 돈을 좀 나눠두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2천만 원 넘게 들어있는 계좌 3개가 그냥 휴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2천만 원 넘게요? 큰 돈인데. 네, 깜빡 잊으셨던 거죠. 이게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가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절차가 좀 번거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일단 내가 가진 통장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기라도 아주 적은 금액, 1,000원이라도 넣었다 빼는 거래를 하는 거죠. 아, 거래 기록을 남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요즘 은행마다 어르신 전용 쉬운 앱 같은 것도 있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휴면 예금 찾아줌이나 내 계좌 한눈에 같은 서비스도 있어요. 아,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네, 그걸 이용하시면 혹시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잠자는 돈이 무려 12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네, 12조요. 와,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당장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 자금 마련 방법으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주택연금이요. 아, 그럼요. 주택연금도 아주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이죠. 만 55세 이상이시면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 방식이요? 주택연금에도 신탁이 있나요? 네, 이건 뭐냐면 집 소유권을 미리 주택금융공사에 신탁 형태로 넘겨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부부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 공사에서 그 집을 처분하겠죠. 네. 그때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미리 지정해둔 상속인에게 바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럼 장점이 뭔가요? 배우자에게 연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상속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 내용 신탁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와, 오늘 정말 어르신들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많았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잊지 말고 은행 가서 65세 이상 혜택이 있나요? 꼭 물어보기. 네, 용기를 내서. 둘째, 만일을 대비해서 금융보유를 지정하거나 혹은 내 돈 사용 설명서인 신탁을 미리 좀 준비해두기. 그렇죠. 건강할 때요. 셋째, 혹시 잠자는 계좌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없다면 만들지 않도록 관리하기. 12조. 기억해야겠어요. 네, 12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주택연금, 특히 신탁 방식도 한번 고려해보기.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내가 건강하고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금융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혹시 모를 어려움에 대비하고 또 가족 간의 오해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바로 지금 나의 금융 계획이나 내가 바라는 점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미리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